이슈 토크입니다. 주 52시간 근무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부산의 버스 노사가 지난 15일 새벽 밤샘 협상 끝에 극적인 타결을 이뤘습니다. 예고됐던 파업은 철회됐지만 전국 버스 노조의 갈등을 계기로 각종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임금 인상과 준공영제 확대 등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이 현 사태를 짚어보고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어떤 움직임이 필요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산대학교 드론교통공학과 최영원 교수,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안일규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우선 버스 파업을 둘러싸고 합의에 이르기까지 참 노사 간 참 많은 갈등이 있었고 예. 또 협의가 있었을 겁니다. 네네. 진통을 통해서 이번 새벽 5시쯤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네. 부산 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 이번 노사 갈등의 쟁점은 무엇이었는지부터 우선 좀 짚어주시죠. 우선 시민들이 굉장히 마음을 졸였죠, 그죠? 버스 수단이 이래 정차되고 나면 저희 굉장히 접근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원래 지자체에서 허가받고 있는 노선버스는요, 근로기준법상 이제 특례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례 업종은 특별히 그 직종은 우리가 보호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작년에 우리가 이제 버스 운전기사들의 아주 많은 시간에 운전하는 데서 가로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2월에 52시간 도입을 버스에도 적용시키자는 그런 법이 했습니다. 네. 사실 그 당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2시간 적용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임금 인상으로밖에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버스 기사들의 요구 조건은 지금의 근무 조건에서 월급이 더 낮아지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월급이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한 360만 원 이렇게 받는 수준을 320만 원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수준에 대해서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런 반발이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은 이미 정부나 지자체도 예고하고 있었는데 준비할 시간이 한 1년 있었는데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네. 이것이 전부 다 우리 시민들한테 다 돌아왔고요. 지방자치에서 주는 보조금을 대다수를 이렇게 전담하고 있는 버스업계가 그거를 돈을 인상시킬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지자체에 손을 벌려야 되고요. 또 지자체는 막대한 그런 정부 재정 지원금을 이렇게 주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버스 요금 인상에까지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버스 요금 인상은 아직은 없다 하지만은 앞에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에 도달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국에서 참 총파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파업 갈등을 계기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팀장님께서는 이 주 52시간 근무 그리고 버스 파업 대란 노사 갈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특례업종 그러니까 이제 주 52시간 근무에 예외적으로 예외 업계였던 이제 버스 업계가 이제 풀리는 것은 이미 예견된 사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뒤늦게 와서 사실은 그렇게 뒤늦은 시점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300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올 7월부터 이제 적용이기 때문에 네. 그 기준에서 살펴보자면 300인 이상 사업장을 가진 부산 시내 버스 업체는 33곳 중에 3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0개 업체는 내년 1월부터 적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아직 어찌 보면 시간이 좀 더 있는, 그러니까 좀 더 적정한 직원 근무 인력이라든가 적정한 임금 산정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작스럽게 7월에 맞춰 특정 3개 업체의 타겟에 맞춰서 따라간 것이 아닌가라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좀 남고요. 네. 특히나 이번 그 과정에서의 문제는 그 노사 간의 협상을 재정 지원은 시가, 부담은 모두 시가 한다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게 어찌 보면 나중에 얘기할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부산 우리 잔호련이라고 하는데 부산시 대표적인 이 버스 업체 노조에서 받은 성과물로 보자면 그렇게 좋은 성과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임금 인상이 3.5%였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받은 게 3.9%입니다. 네. 그리고 시프트 근무가 또 있는데 시프트 근무라는 게 오해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1인 1차 근무가 아니고 원래 1인이 한 대당 2명이 근무를 합니다. 오전 오후 교대로. 예. 근데 이건 한 해 운전을 다른 사람이 한다. 한 해 운전을 빼주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명이 이제 근무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시프트의 도입은 주 52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사실 한 거지. 그렇게 이게 굳이 혁신적인 내용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부산 시민 전체를 볼모 삼아서 파업을 결의할 정도의 내용의 결과물은 전혀 아니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 파업 결과물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고요. 부산의 경우에는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파업이 예고됐던 당일 새벽에 합의점을 도출을 했습니다.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낸 만큼 그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부산 버스 노동조합 신민용 정책기획국장과 전화 연결 통해서 협상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지역버스 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신민용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노사 양측의 양보를 통해서 좀 결과물이 이뤄졌죠. 시민들의 피해와 혼란을 막기 위해서 노사간 합의점을 찾아냈는데 이 최종 협상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노사가 모두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임금 3.9% 인상과 주 52시간 연장 근로시간 제한에 저촉되지 않도록 시프트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리고 또 야간 근무자들 복리후생으로 야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네. 임금을 타결했습니다. 예. 오랜 시간 끝에 이뤄낸 협상인 만큼 의미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좀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추가 협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급박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골격만 합의를 하고 내부에서 이제 시행되는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또 적용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산시 전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노사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들 단체 협약을 체결하면은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그 유효기간을 가지다 보면은 관련 법규가 개정돼 가지고 단체 협약에 이 개정돼야 될 부분들이 채 개정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조문으로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갖다 법규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이니까 추후에 협상하는 부분들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부산 버스 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님과 이제 전화 네. 연결 좀 해봤습니다. 이 버스 기사들의 임금 인상이 좀 결정함에 따라서 향후 버스 요금 또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까 교수님도 좀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이 현재 2013년에 1,080원이었거든요. 그걸 1,200원으로 올렸습니다. 네. 6년 지났습니다. 부산시 요금 인상이 당장 세금 추가 투입이나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용자 부담을 늘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이 타는 버스 요금을 일부 부담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현재 부산시가 중공제를 도입된 것이 버스계 적자분을 보전하려고 시행한 건 절대 아닙니다. 시민들의 접근성, 가까이 한 접근성을 향상, 그리고 교통 서비스 질적인 향상 이런 걸로 해서 중공제를 이렇게 도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금 인상으로 이렇게 자꾸 연결되고 또 버스 요금 인상으로 했는데 다만 이때까지는 버스께서 요금 인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강하게 나오지 않았고요. 네. 또 부산의 버스계는 또 저희들 칭찬하게 된다면 파업을 거의 잘 안 한 지자체입니다. 네. 많이 지자체에 도움을 줬고요. 시민들한테도 많이 했고 준법 운행은 한두 번 했지만은 전면적인 파업은 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요번에 이런 분야에서도 버스계 노동조합은 갱년 심적 압박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만은 예. 자기들도 지금의 버스계하고 그리고 부산시에서 이렇게 아무리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버스 요금은 당장 인상이 좀 필요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벌써 경기도에서 200원을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연쇄 반응으로 각 지자체 전부 다 요금 인상이 될 것 같고요. 예. 그것은 곧 우리가 우려하는 우리 서민들의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비 부담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네. 더 중요한 건 이제 보면 버스의 표준 운송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 한 대당 표준 운송 원가는 하루에 68만 189원이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52시간이 적용되면 2,483명의 인력이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표준임금률도 4, 5번 기준을 더 감안해야 되고요. 그러면 운송원가의 70% 차지하는 이제 이 인건비를 더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부산시는 현재 지금 아직은 감만 중이다 하지만은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중공영이 맨 처음 시작할 때 313억 정도 부담을 해서 중공영 지자체에서 부담을 했는데 네. 작년에 1,130억이 했습니다. 약 3배 정도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면 지자체가 무한정 지원할 수 없고 요금 인상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뭐 정부가 이제 현재 지자체의 권한인 이 일반 광역버스 업무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로 옮기고 이제 준공영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두 분께서도 이제 준공영제에 대한 언급은 좀 앞서 해주셨는데요. 우선 이 준공영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준공영제의 기본 개념은 이제 버스가 사실 시장의 논리로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공공성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의 논리가 작동되지 않는 것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사실 정부가 지자체죠. 부산시가 역할을 하는 것인데 네. 문제는 지금까지 재정지원금은 계속 높아져 오면서 2013년 기준에 그 전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21.8%였습니다. 근데 2018년에 19.3%로 떨어지고 있고 네. 반면 같은 기간 재정지원금은 1,334억에서 이제 지금 2019년 올해 예산 기준으로 거의 지금 확보된 예산이 1,300억이고 이제 이번에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 다 반영을 했을 때는 지금 1,600에서 1,800억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에 준공영제가 도입이 시작돼서 2008년에 762억으로 시작했던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한 2.5배 이상 늘어난 부분이라서 네. 정부의 실패, 그러니까 지자체의 실패도 같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버스 준공영제의 성패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지금 남기고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실제 부산시의 준공영제는 좀 준공영제 안에서의 그 역할이 좀 부산시의 역할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노사 재정 지원을 하는 이제 부산시가 네. 협상에 전혀 못 들어가고 노사 간의 협상에 의해서 결정이 된 상태에서 재정 지원만 결정을 하는 부산시의 현 구조화에서는 굉장히 좀 이 부분이 준공영제가 좀 굉장히 미흡한 게 아닌가라고 네. 판단이 됩니다. 예, 뭐 정부와 여당에서 이 준공영제 확대에 나서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준공영제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에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일단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제 제일 큰 문제가 표준 운송 원가를 산정하는 겁니다. 이거 사실은 표준 운송 원가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들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거든요. 네. 버스 업체들이 예전부터 적자가 많이 나다 보니까 시민들의 대중교통 수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도입이 이제 준공영제거든요. 네. 근데 모자란 부분을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적자 노선을 운행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지원해준다. 그러니까 수익성 개선에 거의 안 나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작년 한 버스 업체는 사장이 친인척을 이렇게 유령 직원으로 이어서 1년간 한 32억 정도 이렇게 횡령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이런 것들 전부 다 표준 운송원가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표준 운송원가를 우리 교통 전문가나 여러 가지 시에서나 전문가들이 이렇게 검토를 한대요. 이 검토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일일이 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항목들이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표준 원가에 대한 것을 많이 하고 또 특히 시민단체에서도 이 분야에 많이 관여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버스 업체에 이제 이런 방만한 경영하는 업체도 있지만 또 건실하게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 사잡아서 이렇게 우리가 버스계를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요. 또 근로자들도 시민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경우도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되고요. 다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준공영제 도입 목적이 대중교통 서비스 활성화, 그리고 승객 환승 예성 향상, 그리고 대시민 서비스 질적 향상이라는 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것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사들이 근무 여건이 좋아지면 채용 비율도 이제 이렇게
좀 없어지거든요. 다만 예전에는 채용 비리가 좀 있었습니다. 버스업계에서 직접 버스 기사를 채용하면서 비리가 있어서 2년 전부터 지금 버스 운송조합에서 일괄적으로 버스를 채용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투명해지고요. 또 부산시에서도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준공영제 도입 취지를 우리 지자체도 그렇지만은 버스업계 그리고 버스 노조 여러 이런 분들이 좀 더 공감대를 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서도 이제 뭐 비리가 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버스 회사 경영진 비리로 인해서 이제 이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여론이 반대 여론이 있단 말이죠. 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출범 10년을 넘긴 부산에서 이제 어떻게 운영이 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앞에서도 언급을 했고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채용 비리 그리고 이제 경영상의 비리라든가 횡령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사실은 지난 12년간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부산시가 제대로 관리 못하는 부분은 이제 정부의 실패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그러니까 부산 중공영제 10년의 역사는 중공영제 관리 주체인 부산시가 제대로 관리 못한 그런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네. 이제 사실은 여기에 뭐 더 보태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부산시에 보면 이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침에 보면 이제 버스 회사로부터 카드 수익금, 현금 수익금 이런 거를 수익금 통합정산 시스템과 수익금 공동관리 계정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의무가 사실 있습니다. 365일 부산시는 그게 지침상 오후 2시, 오후 4시 이렇게 딱딱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작년에 확인해 보니까 전혀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지난 12년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지 않다 보니까 노선배 수익금에 대해서도 관리가 안 됐고 이제 노선배 운행 행태에서 가장 중요한 운행 횟수, 배차 간격 이런 부분들이 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매년 재정지원금을 하는데 이 부분을 보조금의 성격으로 그동안 인정을 부산시가 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이 부분을 보조금 성격으로 인정을 하고 시의 감사관실에서 집중 감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원은 있었는데 감사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부산시가 이 준공영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민간 전문가 두 분이 들어와서 실제로 그 감사 작업을 하셨거든요.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런 지적 사항에도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표준 운송가에 뭐가 표준 운송가에 들어와야 되고 뭐가 표준 운송가에서 들어오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구분조차 사실은 제대로 안 돼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금도 안 되는 상태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 과정을 통해서 되어야 이제 부산 시내버스가 정말 부산 시민의 발로서 투명한 재정 지원 그리고 합리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부산시를 포함해서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긴 한데요. 네. 결국에는 이런 파업 대란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기존에 시행 중인 준공영제가 뭐 이번 문제의 해답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향후 어떤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할지 좀 간단하게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11년 전에 중공제 도입을 해서 저도 참여했습니다만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현재 부산에 33개 버스 업체가 있는데 그중 부실 업체도 있었습니다. 이런 업체는 가감히 정리하고 새롭게 대형화시켜서 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요. 부채를 일단 떨고 하자 이렇게 나왔는데 뭐 사실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시장 논리 좀 맡기자. 버스계에서 경쟁력이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하도록 하자 하는 여러 가지 있었고 시민단체들도 많은 그 지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중공제 도입이 11년 지났습니다. 네.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같이 이미 도입된 중공제를 현재 지금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우리 표준 운송 원가라든지 그다음 방망한 경영 뭐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좀 더 강화돼야 되겠죠. 네.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그 중공영제를 모두가 다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저희 전문가들도 그런 데에 대한 것을 많이 인지시킬 필요가 있고요. 부산시에서도 가감한 의견 수렴 그리고 지적되는 부분들은 아주 수용을 잘해서 버스계에 탁 트는 그런 의사소통 그리고 노조 측과도 정말로 부산시를 살리는 중공영제를 하는 길을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의 과제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두 분도 자리에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